가장 빨리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에 상호관세가 발표됩니다. 글로벌 증시는 긴장 속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관세 공격이 가해질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기본 시나리오는 보편 관세 20%에 품목별,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예되거나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예측 불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빅테크는 큰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제 정점을 향해 가는 관세 전쟁 속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빨리 만나는 글로벌 증시, 미국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전일 미장 마감에 이은 오늘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미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한 정도에 비하면 성이 차지 않는 모습이지만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투심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미증시를 보고 있으면 이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인데요. 사실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가 썩 좋지 않았지만 상승을 해준 것이 좀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미국 현지 시각 2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3일 오전 5시에 관세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트럼프는 얘기하는데 이게 뭐에 대한 해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예상은 많지만 말 그대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 그 자체인데요. 물론 발표 이후에도 매우 복잡한 수학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문제지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잠 못 이루는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인데요. 1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이 4.2% 이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 관세가 야기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금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처음으로 10년물 금리가 4% 이하로 깨고 3%대로 내려갈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증시의 하락과 이 소비자의 투심을 봤을 때는 현재의 금리 하락폭이 아직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게 단기 지지 라인을 깰 경우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노골적으로 주목하는 지표가 S&P나 나스닥 지수가 아니라 이 10년물 금리인 만큼 이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110에서 현재 103까지 급격히 내려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104 부근에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관세 이슈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달러 가격이 빠져야 정상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현상을 해석해 보면 4월 2일 부과될 관세는 이 미국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증시가 빠지는 상황에서 달러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최근 조정은 미국을 넘어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마켓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맵 보면은 초록색이 고루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비롯한 M7이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소비 관련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반면에 헬스케어 업종은 급락을 했는데요. 바로 보건복지부 직원 1만 명 정도를 해고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인력 감축이 헬스케어 업종 전반의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관련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봐야 할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관전 포인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얘기입니다. 미국 해방의 날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미국 현지 2일 오후 4시 그리고 한국에서는 3일 오전 5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관세 발효 직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이 당혹스러운 것은 이 기존에 알려졌던 상호관세가 아니라 전 국가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보편관세 게다가 2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불안한 투심을 의식한 걸까요? 어제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중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이 폭스뉴스 기자가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증시가 요동을 치면서 연금 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매일 에브리데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증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전의 발언과는 많이 스탠스가 다른 것을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증시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앞으로 이제 더 빠지게 된다면 이 401k 연금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는 현실이니까요. 일단은 지지율을 의식해서라도 경제 위기를 빠뜨리는 너무 과격한 관세 정책 발표는 피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제 경제지표 발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ISM 제조 PMI와 졸츠 고용 보고서인데요. 제조 PMI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였고 고용 지표도 구인 인원이 줄어들면서 제조업과 고용 모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더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틀란타 여는 GDP 나오를 보면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반영되다 보니까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1분기 GDP 예상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전 저점을 뚫고 4% 가까이 금리가 GDP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금 가격을 조정한 지수 자체도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당 데이터는 예상치이고 매우 안 좋은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관세 발표 결과에 따라 크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자체는 투자자들이 매우 불안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상호관세 얘기가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프리마켓 이슈는 관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좀 핫하고 재밌는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 부장님과 함께 윤여미 이사님도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 이사님 혹시 AI 이미지 생성 요즘에 되게 화제인 거 아시잖아요. 네. 혹시 해보셨는지. 우리 김홍윤 부장님도 본인의 사진 올리고 나 무슨 화풍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이게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유행이 있을 때 좀 가급적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뭐 가족이나 많이 그 사진을 변화한 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참 이거 하고 싶긴 합니다. 정말 유혹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유혹 있어 하면 되지 뭘 또 대단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윤 이사님은요?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좀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해준 걸? 해준 거를. 그러니까 네. 뭐 이 방송 캡처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같이 있는 사진들이 다 이렇게 어쨌든 생성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화풍으로 이제 오는 거를 좀 다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주저리 저희들의 이야기를 한 거는 이게 요즘 정말 선풍적인 인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요. 글로벌리하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챗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인 건데, 최근에 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이것 때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뭐 GPU가 녹아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본인의 트위터에다 상당히 좀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제가 볼 땐 좀 행복한 비명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워낙 좀 동시 접속이 많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릴리스가 좀 지연된다던가 일부 기능이 좀 마비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서비스 자체가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GPU 확보가 좀 시급하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지금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인데 저거를 이제
그 챗GPT를 활용해서 이미지화한 모습입니다. 다른 게 또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의 방송 화면을 네. 이제 캡처해서 이제 챗GPT에게 의뢰해서 나온. 아, 역시 앵커님이 조금 네. 이미지가 참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저게 어쨌든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얼마나 대단하냐? 마치 그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2022년 11월 그때 막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막 전 세계가 들끓고 일어났었잖아요. 가입자도 폭발적으로 또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3개월 만에 지금 매출이 뭐 30% 이상 급증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 월 최소 4억 1,500만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유료 구독자 수가 좀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동시 접속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접속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차가 존재합니다만 결국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 어쨌든 간에 계속 지금 접속을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챗 GPT가 지금 그런 어떤 요구를 따라갈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우리 프리마켓 오늘 보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왜 중요할까? 오픈 AI가 쓰고 있는 그 GPU 칩에 대한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그 챗 GPT 같은 경우 초반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 경쟁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조금 뭐가 될까? 좀 이렇게 인기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챗 GPT가 일종의 상징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미지 생성으로 이렇게 들끓고 일어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GPU 칩에 대한 수요는 다시 한번 점프업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확실히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로 숫자를 내는 종목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뭐 오픈 AI 자체가 좀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좀 수출에 대한 어떤 데이터, 어떤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약간 좀 제외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오픈 AI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숫자를 내는 제가 볼 때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제가 볼 때 이미지 생성형 이 툴을 통해서 더욱더 매출세가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뭐 GPU 신반기에 어떤 정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GPU를 공격적으로 더 제가 볼 때는 구입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 자체도 수요가 좀 좋다라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GPU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투자의 아이디어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뭔가 청신호가 켜질 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GPU 칩에 대한 수요 둔화 걱정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최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지 생성으로 다시 한번 붐업을 일으키게 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도 재평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 국한돼 있지만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이게 막 영상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 뭐 테스트 버전이긴 하지만 소라라고 해서 영상을 구현해주는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쓰이게 된다면 얼마나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 될까? 이게 아마 계산이 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 칩은 향후 몇 년간 끊이지 않는 수요로 계속해서 그렇죠. 네. 거기다 또 GPU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B 시리즈도 나오겠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인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번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실생활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챗 GPT가 나오면서 확실히 좀 우리 어떤 개인 체감으로 확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이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 확실히 AI 시대에 대한 부분들에 좀 도래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뭐 장소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달리는 자동차에서건 어쨌든 공간과 시간의 어떤 제약을 넘어갈 수 있는 좀 그런 부분까지 확장되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준 높은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좀 열풍 자체의 어떤 이면에는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생성형 AI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결국 칩 수요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자, 이런 흐름으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이미지 생성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동시에 저작권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지브라라고 하는 게 지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 여기에서 쓰는 아주 독특한 화풍,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시켜서 지금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원본을 무단으로 썼다면 이건 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이거 말고도 미국에서는 뭐 이런 작가들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도 제기돼 있는 상태인 거고 어쨌든 인기가 많아지니까 지금 저작권 문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이거는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전에 뭐 딥페이크 문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랬죠. 좀 네, 딥페이크 정치적 우리도 많이 어떻게 보면 얽혔죠. 좀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퍼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좀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일일이 잡아내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국 AI 기술은 AI 기술이 모니터링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어떤 윤리적으로만 쓰이는 AI가 또다시 좀 그 뒤편에서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AI에서도 제가 볼 때는 역할론에 대한 부분이 저는 분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초창기에 상당히 첨예하게 내립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마련해야겠습니다만 퍼졌을 때의 어떤 이런 좀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AI가 좀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좀 그러한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희 프리마켓온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들을 좀 남겨주고 계신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미지 생성에 대한 열풍 물론 기대도 하지만 여전히 경계도 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이제 과하게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경계감도 보여주시는 것 같고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성장성의 의문을 여전히 좀 갖고 계신다. 이건 뭐 1분기 때 워낙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직 의구심을 풀지 못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짚어볼 빅테크는 테슬라입니다. 간밤 테슬라가 김우균 부장님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 왜 올랐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위원회 수장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게 저도 잘 믿기지는 않는데요. 네. 뭐 본인도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그걸 기정사실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6월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6월까지 도지의 그러니까 5월까지 하겠다. 그럼 5월까지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자기 이제 일이 끝나니까 그거를 어쨌든 마무리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뒤를 준비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1년을 원래 더 한다고 했었는데 사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술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6월에 로보택시 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기 때문에 사실 도지 일할 때도 그록3 출시할 때는 또 바짝 또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집중돼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 이제 도지를 마무리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나서 뭐 조금 더 갈지 아니면 바로 로보택시로 뛰어들어서 테슬라를 관리할지 지켜보는 상황이고 일단 시장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량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얼른 돌아와라 머스크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라는 아주 캐릭터 있는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하는 일도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뭐 사람 자르는 일, 구조 조정하는 일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씌워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테슬라의 전반적인 네. 부정적인 이미지, 뭐 차량을 불태운다거나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일들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 정부 측에서 빨리 나오는 게 테슬라 주가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죠. 아까 이제 테슬라 인도량 추정치 상승 이것도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고점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주들은
머스크의 어떤 복귀를 원하고 있고, 물론 공화당원은 모르겠어요. 공화당원은 이제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을 더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으나 이 냉정하게 뭐 머스크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도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테슬라를 복귀하겠다는 어떤 분위기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량 추정치 상승도 사실 직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모델 Y 교체 주기에 인도량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봤는데, 지금 뭐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해외에서도 모델 Y 신차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물려서 인도량도 예상치보단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의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전 이 하락장에서 좀 확인된 게 아닐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머스크가 창업한 인공지능 기업이죠. xAI. xAI가 예전 트위터입니다. X를 인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그 xAI가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 그록이잖아요. 그록은 X에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합병이 응당 뭐 이해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왜 그럼 인수를 할까? 어떤 시너지를 노리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머스크의 굉장히 좀 전략적인 선택이라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아까 뭐 그 지브리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송 중에도 갑자기 이제 집에서 지브리로 변환한 사진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큰 열풍인데, 시청자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이 일종의 놀이지 뭔가 생산성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네. 휴머노이드나 뭐 전기차와 다르게.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직접 오픈에 업로드하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축적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숨겨진 굉장히 강한 오픈의 입장에서는 의미라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또 xAI가 왜 X를 인수했냐 했을 때, X도 머스크 거고 xAI도 머스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X를 키우기 위해서 그록3를 X에 탑재를 했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분리된 회사로서 기능하는 부분인데, xAI가 워낙 커버렸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수장으로서 X를 인수할 때, 트위터를 인수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X 자체의 밸류를 봤을 때, 오픈 AI가 레딧이라는 그 회사와 데이터 계약을 맺은 것처럼 xAI는 X와 이제 합병을 하면서 네. X의 데이터를 마음껏 쓰면서 AI 발전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상당히 이제 그 좋아진 그림이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기업 구조상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짚어볼 종목은 애플입니다. 이 전통의 강호 애플. 어느덧 전통의 강호라는 이미지 중에서 이제 강호는 좀 약해지고 전통이라는 이미지만 저희가 자꾸 남게 되는데, 최근 애플 관련 제품들의 운영 체제가 새롭게 지금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여기서 관심이 좀 늘어가고 있는데, 이와 함께 또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인도 아이폰 생산량을 2배 늘린다, 이런 계획도 나왔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테크 얘기 중에서 애플이 조금 많이 좀 제외되고 좀 네. 관심에서 약간 멀어진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은 좀 보여주고 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두각을 내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전고점 대비 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대규모 업데이트 관련돼서 그렇게 뭐가 좀 대단할까라는 얘기가 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iOS 18.4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뭐 나의 찾기, 이제 흔히 말해서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찾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GPS의 어떤 제가 볼 땐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됐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애플 인텔리전스에 지금 한국어를 필두로 해서 뭐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언어까지 지금 상당히 추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생산량 자체를 중국이 아니라
좀 인도로 많이 좀 올려가려는 좀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중국에서 많은 캐파를 생산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기지에 대한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좀 그러한 전략이 잘 실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위성통신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나 봐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주항공 특히 이런 좀 인터넷 관련돼서는 사실 스페이스X가 좀 압도적이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왠지 이건 또 빅테크와는 경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좀 땅이 넓은 상황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오지라든지 흔히 말해서 이제 전화나 좀 문자가 잘 안 가는 쪽에서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좀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페이스X가 약간은 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 제가 볼 때는 지배자라 생각했었는데 애플이 네. 투자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 번에 좀 충돌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노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건전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김우근 부장님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시에 미국 NBA 모기지 신청권 자수가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9시 15분에 미국 3월 ADP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고용 위크이기 때문에 체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2월 내구재 수주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내용으로는 하나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역시 이제 저희 한국 시간 새벽 5시에 나올 네. 관세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세 여러분 D-Day입니다. 관세 상호관세 내일 새벽 5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결국 경기의 둔화 내지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미국장에서는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경기 둔화 전망을 반영해서 연말에 금리 수준을 낮춰 잡는 곳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달러의 패권에도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자,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 이런 논쟁이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그널 포커스에서 관세 여파가 불러올 물가, 금리, 증시에 미칠 영향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김호금 부장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사님, 그 미국 ISF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단 말이죠. 전반적인 인덱스는 좀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그러면 이거는 경기 확장이 아니라 경기 둔화 내지 침체의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실제로 경기 하방에 대한 추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수치로 좀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좀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조업과 관련돼서 어떤 지표들 같은 경우가 지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지표로 나오면서 이 부분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PMI 인덱스 지수가 지금 49를 좀 기록을 하면서 에스티메이트가 49.5 지금 이제 전달이 50.3이었는데 어떤 이 부분을 좀 하회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주문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단기 수요에 봤을 때 약간의 좀 정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관세 비용 관련돼서 구매자가 내는 건지 판매자가 내는 건지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단은 의사결정이 좀 지연되면서 신규 주문에 대해서는 약간 멈칫멈칫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고용의 경우에도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극적으로 해고를 한다기보다는 좀 인력 동결이라든지 감원 정도로 이렇게 좀 나오면서 지금 고용 시장 자체도 지금 약간 정체되는 그러한
이러한 좀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하방 추세였던 부분에서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조업 경기만 봐도 조금 수그러드는 국면, 고용도 지금 숫자 자체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내외적인 정황들을 봤었을 때 이제 하반기 갈수록 계속 고용도 좀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김부겸 부장님 올해 연말 금리 전망을 또 낮췄어요. 4%로 낮췄단 말이죠. 네. 금리를 낮춰 잡았다라는 거는 결국 경기에 있어서는 둔화 내지 침체를 보고 낮춰 잡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기존에 4.3에서 4%까지 낮췄는데요. 올해 말에 좀 그 정도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특히 관세에 의한 침체 가능성 우려를 반영해서 네. 4%까지 내렸다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 굉장히 백악관에도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이 많은데요. 지수가 밀린 거에 비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그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에 비해서는 크게 밀리진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경기 침체가 좀 더 강화되고 이렇게 시장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3.8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에서도 4.1 부근, 4.1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기준의 지지 라인이거든요.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이 돌파되게 된다면 이 3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뭐 고점이 4.8까지 찍고 이제 빠르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낮아지는 게 좋은 건가? 이게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릴 수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가 압력이 높지 않아야 됩니다. 즉 관세의 영향 자체가 물가를 높이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느냐를 봤을 네. 때 경기 침체의 비중이 좀 더 크면 물가 비중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금리, 그리고 장기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기 침체는 그렇게 뭐 실물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데 물가만 오른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 인덱스 보면 최근 이제 104. 글로벌리하게 보면 달러가 강세도 아닌 약세도 아닌 좀 애매한 시기인 것 같은데, 네.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기로도 읽혀지고요. 네. 결국 달러가 예전과 같이 강세가 아니라 약세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최근에 뭐 금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대체 자산들에 대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달러의 지위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뭐 단기적 흐름과 장기적인 모멘텀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10년물 금리와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110까지 찍고 103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이 US에서 넌 US로 빠져나가는 흐름, 즉 전체적인 시장의 위기보다는 미국만 좀 안 좋다, 다른 데 투자해야 된다라고 빠져나가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03, 104에서 지금 현재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달러 패권 관련된 이게 얘기는 이 관세와 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이 관세를 올리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거든요. 즉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부분은 적자를 통해서, 즉 외부에 계속 소비를 하고 달러를 이제 내보내면서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적자를 보지 않겠다, 장벽을 쌓고 고립된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달러 패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가격 상승의 원인이 이런 걸 예상한 중앙은행이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달러 패권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채 투자를 주저하면서 금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과연 대응이 없느냐? 최근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이 흔히 말하는 보장되는 자산 자체를 미국채로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채를 수요하는 나라가 적어지니 그 수요 자체를 생태계 커지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이 미국채 수요를 잡는다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도 여기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늘 궁금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관세가 이제 내일 새벽 나옵니다. 관세가 발효되고 나서 이후의 증시의 흐름, 투자자들의 심리, 이걸 우리가 소 뒷다리 잡듯이 어떻게든 잡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 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일까? 아니면 이게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것인가?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됐을 때,
일단 주변국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복 관세 한다. 네. 유럽이, 중국이 네. 한다. 그거는 더 큰 논란이다. 더 큰 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던져놓고 협상을 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인 건지 네. 아니면 일단은 무조건 받아라인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한번 좀 일주일 정도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과 또 이제 어떤 그 관세 대상국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반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냥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선반영된 걸로 끝나겠지만 네. EU 같은 경우는 이미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위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그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여파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무역 전쟁으로 확전이 된다면 이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다. 김호금 위원장님. 네, 저는 일단은 관세는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성향상 딱 깔끔하게 때려놓고 협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 즉 관세 자체는 굉장히 무겁게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더 하더라도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큰 측면을 보여지고 관세 작용에 있어서 현재는 부정적인 부분만 굉장히 극대화돼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정책이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관세 수익을 통해서 어떤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이 또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이제 구매력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소비가 약화하더라도 충분히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서도 유동성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도 사실 경기가 그게 좋지 않았는데 주식이 상승했던 거는 투자 사이클로 인해서 빅테크들의 투자로 인해서 이 경쟁이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의 그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다. 하지만 그거는 좀 개선이 될 거고 앞으로 정책상에서 그렇게 된다면 소비가 약간 위축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이나 주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관세 발표가 임박한 지금 프리마켓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일 기다리던 상호 관세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를 앞두고 주요 종목들 엇갈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장중 최대 6% 이상 반등하며 M7 기업 중 가장 선방했던 테슬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 넘는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요 M7 기업들이 모두가 상승 마감을 한 가운데 최근 가장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던 엔비디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전날부터 오늘 프리장까지 양전과 음전을 반복하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주가 흐름을 보여준 종목 중 하나죠.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중입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날 암 유발 제품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법원에 제시한 파산보호 신청이 기각되면서 8% 가까이 폭락한 존슨앤존슨의 경우 오늘은 소폭 반발 매수세가 나오곤 있으나 여전히 경영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불거지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실질 여행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는 지표가 여럿 나오면서 항공주 대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큰 폭으로 하락 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공 대장주 델타 항공 역시 전반적인 항공주 약세 속에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잉은 보잉 747 맥스 기종의 결함 의혹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다시 약세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종목 중 하나는 바로 제너럴 모터스죠. 일단 지금 당장은 1분기 차량 판매량이 급등한 것으로 나오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자체가 관세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차량을 앞당겨서 한 결과고 상호 관세 이어 자동차 관세도 연이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나올 상호 관세, 국가별 관세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중국을 타격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글로벌 공급망 규모 자체가 크고 그중에서도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애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리프탄 CEO 임명과 TSMC와의 합작회사 설립 소식에 주가가 반짝 떠오르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관세 이슈에 민감한 기술 기업이고 전날의 기술주 강세에서도 나홀로 3% 이상 하락한 상황인 만큼 상호관세 발표 주가 흐름이 가장 걱정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함께 확인했는데요.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하며 엇갈린 흐름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는 오늘 프리마켓입니다. 상호관세를 앞두고 개별 종목 및 섹터 이슈로 등락폭이 특히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진행될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를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